점심 식사하고 1시에 2시 사이쯤은 되겠다. 아, 맨날 보지. 아침마다 오후에도 보고 오전에도 보고. 배꼽 시계에 알람이 저장된 거야. 이 시간대 내가 와야겠다. 그 유명세의 비결은 남다른 식사 메뉴. 설마 거기까지는 안 되는 그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 뭘? 아, 못 먹어요. 돈 먹만 검지도 못 먹지. 어떻게 먹어요? 뭐야, 설마 뭘 드신다는 거야? 억만금을 줘도 못 먹는다는 그 남자의 수상한 식단. 지금 공개합니다. 누군가에겐 가슴 설레는 여행의 시작이자 또 누군가에겐 가슴 아픈 헤어짐의 장소.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버스터미널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은 아니라는데요. 대체 누구일까요? 한번 이렇게 쭉 펴든다고 근육도 싫고 머리도 쫙 하고 견디도 보고 정말 저 아저씨보다 못 사네. 나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저 양반은 옷은 바꿔 입고 다니고. 뭐지? 형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다부진 체격에 말끔한 양복, 찰랑거리는 단발머리. 이 구역 패션왕이랍니다. 코스 갔어. 여기서 그냥 비슷해요. 정확히 그냥 한 바퀴 쑥 돌고 또 요 광장, 요 광장에 한 바퀴 쑥 돌고 돌면서 여기는 확 가는 게 여기가 어디에 앉으세요? 어디장이에요 그만. 여기가 바로 패션왕 출몰 장소. 요 앉은 데가 다 지장이에요. 기다리면 나타날 거랍니다. 그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이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저기다. 주인공인가 봐요. 양복에 단발머리, 여유로운 포즈까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실체를 확인했으니 이젠 그가 유명해진 비결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아주 그 사람 안 남긴 데는 없어요. 그거는 다 먹어야요. 싹 비워요? 아, 싹 먹어요. 뭘? 뭔가를 다 먹어치운다는 남자. 대체 뭘 드시려나? 응? 여긴 화장실인데? 아, 역시 스타답게 단장부터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내 향한 곳은 터미널 안의 빵집. 고소한 빵 냄새를 쫓아가는가 싶더니 쿨하게 발길을 돌리는데요. 그렇게 터미널 곳곳을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온 남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전주의 핫플레이스, 갱리단길인데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뭔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저거 밀폐 용기 맞죠? 뭐 드신다. 아, 식사를 뭘 하시는 드시네. 거구나. 뚝배기째 들고서 야무지게 국물까지 들이켰는데요. 근데 왜 저기서 드실까, 밥을? 그러게. 잠깐만, 저기 남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빈 그릇뿐. 그새 배달이라도 시킨 걸까요? 우리가 밥을 항상 시켜 먹는데 그 사람 오게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먹게 하려고 이렇게 내놓거든요. 지금 식사를 그럼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남은 음식이었단 거죠? 아니, 왜? 누군가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이 남자의 수상한 메뉴는 바로 거리의 잔반이었습니다. 다른 분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다 드시는 거야? 이른바 갱리단길의 잔반 처리반. 하지만 그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건데요. 정리하시는. 깔끔하게 혹시 남긴 음식을 깨끗이 처리하려는 일종의 사명감이라도 있는 걸까? 야, 그가 나타났다 하면 잔반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남이 먹다 남은 거 내놓는 걸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었는데 소스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 먹고. 그분 처음 보신 게 언제예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게 잔반을 드신다고요? 남자의 위험한 식사 시간.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물 같은 거 왜 드시는 거예요? 도와주신 분들 많잖아요. 혹시 저기 식사 안 하셨으면 저에게 좀... 네? 굉장히 시크하시다. 이 남자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전염병 이런 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아니 금방금방. 근데 7년 동안 계속 잠밥만 드신다는 거잖아요. 웬일이야.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걸까요? 더 자세한 사연은 또 VCR로 네. 이어서 보시죠. 해가 저물자 남자는 또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자세도 바꾸지 않고 자리를 지키던 그때 선생님, 식사. 식사? 아, 식사 시키셨구나. 식사 배달하셨나 봐. 누군가의 부름에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벌떡 일어나서 반기기까지. 꽤나 친해 보이는데요. 이거 친근하게 옆에 대하시네. 바로 앉으셔가지고. 식사하시네. 이내 두 사람이 챙겨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사랑합니다래. 제작진에겐 차갑기만 했는데 대체 누구길래 남자가 이토록 호의적인 걸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좀 네, 아세요? 네. 선생님. 이름 아시네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만나서 알고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노숙인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단체고요. 저분은 여기 터미널에서 저희랑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단단히 걸어 잠궜던 마음의 빗장을 대체 어떻게 열었던 걸까요? 신뢰 관계가 쌓이기 전에 신분을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 나타나요. 숨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있나 봐요. 거의 8, 9개월 뒤에 물어봤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와. 일명 정씨 아저씨라고 불린다는 남자. 그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 번은 저희가 도시락을 2개씩 드려요. 2개를 드렸다가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주셔요. 저희가 드리는 도시락이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한 움큼 끄집어내서 먹는 거든 그분한테는 똑같아요. 그냥 자기 일인 거야. 자기 습관이고.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라. 정 씨의 행동은 오랜 길거리 생활에서 비롯된 거라는데요. 오늘도 잔반을 해치운 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성당입니다. 이불인가? 익숙한 듯 구석에서 이불을 한아름 챙겨와서 어디론가 들어가는데요. 계단 및 작은 창고, 그곳에서 이른 잠을 청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저 선생님께서 생활하신 그 공간은 원래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가 그 야외 행사 때 쓰는 이제 의자 같은 거 그런 걸 보관하는데 그냥 외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이 추워지면 외부에 자는 게 너무 추우니까 그냥 거기를 문 안 잠그고 이제 일부러 열어놓고 그러면 주무시기도 하고. 주무시라고 열어두셨구나. 여기서 생활한 지도 벌써 10년째. 혹시 성당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 아닐지 확인해봤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걸로 됐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도 내가 물어봐서 알았지. 프란치스코? 그게 세례명이에요? 네. 세례는 물론이고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정 씨.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 씨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건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
지금 저희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관련 기관과 시설들까지 수소문해봤지만 제작진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그치, 턱없이 부족하죠, 정보가. 자정이 넘은 새벽. 정 씨는 어김없이 터미널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가는데 오늘 여기서 잘 거요? 예? 송주는 집으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방금 들으셨나요? 집을 하셔? 그에게 집이 있다는 걸까요? 집에 있으신가 봐요. 물어봤어요. 거기서 내가 봤거든요. 이 전북대 뒤로 이제 건지산이라고 있는데 절이 하나 있어요. 입구에 산 입구에 네. 절 옆에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산다고.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거기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신 그래서 거예요? 내가 거기 집 있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선 정 씨에 대한 단서를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우리 제작진 그냥 간 거야? 가서 하나하나 또 풀었어요. 이 동네 그 정씨 아저씨라고. 여기는 정 씨가 그분밖에 없었어. 정 씨가 이 동네는 이날 50년, 60년 동안 그분 한 분이나 맞을 거예요. 딸아는 아들 둘에다가 그렇게 낳다고 그래요. 이 아드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50대, 60대. 그럼 안 된다. 장가 가서 대전서 다른 한 명은? 안 죽었다니까. 죽었단 말이 있는가. 이 동네에서 정 씨 성을 가졌다는 유일한 가구. 정말 미스터리.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반기는 건 정막뿐. 하지만 여러 단서들이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하는 상황. 수소문 끝에 대전에 있다는 둘째 아들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 찾았어 설마? 네, 안녕하세요. TVN 방송국 작가예요. 이분이 정 씨이고 송천동에 집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형이 있다고요? 지금 떠난 지가 40년 넘게 지났거든요. 우와. 나 너무 소름 돋았어. 나도 지금. 소름 돋았어. 어머, 지금 어머. 그러면 우리가 형제끼리 지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 웬일이야. 우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정씨 아저씨가 이분의 가족일 수도 있다고 할 만한 단서가 이때까지 여러 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떨어지게 되게 많잖아요. 본인의 집이 있다고 동네를 지목했고 마침 그 동네에 정 씨가 딱 한 가구고. 그렇죠. 근데 집을 나가서 없고 심지어 죽었다는 소문까지 있고. 그럼 그 사람일 확률이 높네. 나이대도 비슷하고. 높지. 근데 제발 가족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VCR 뭐 영화예요 지금? 제작진과 통화를 마치고 한달음에 전주로 온 이분. 그 동네의 유일한 정 씨, 정한철 씨입니다. 혹시나 오래전 헤어졌던 형은 아닐까. 기대 반 설렘 반. 한철 씨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살았던. 하나 둘 가족들이 떠나면서 빈집이 되어버렸지만 처분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나 형이 여기 와서 또 물어볼란가. 집도 어쩔도 없으면은 뭐 저거 할까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사라진 형이 행여나 다시 오지 않을까.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백방으로 찾으려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막막했어요. 여기 집이라도 어느 정도 아니까 한 번씩이라도 살아계시면 한 번씩이라도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50년 동안 가까이 소식이 없어가지고 제사 지낼 때도 그 한쪽에다가 이 밥상 드시라고 떠놓고 그랬어요. 예, 형이에요. 어렸을 때 형이에요. 이때 당시가 몇 살 때예요? 그때 10살 때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형은 계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멈춰버린 그 시절의 기억은 잊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형을 만날 수 있다면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한철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나러 가시는 거구나. 긴장이 되네. 네? 긴장? 저희 먼저 딱 만났을 때 뭘 여쭤보고 싶으세요? 느낌이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닌가. 너무 옛날이니까 느낌으로 그치. 이제 자갈 찾아야죠. 만나봐야 알겠죠. 평소 자주 출몰했던 거리에서 정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한 두 사람. 어머, 만났어. 혹시 이름이 뭐세요? 그냥 가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가 다급히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원래 저렇게 피하시지는 않잖아. 그렇죠. 혹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도망가네요. 한철 씨도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 씨가 쪽잠을 자는 성당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대화 좀 한번 해봐요. 어려워요. 네. 한철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경계하는데요. 가족 찾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왔어요. 내내 차갑기만 하던 정 씨가 가족이란 말에 처음으로 곁을 내주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어? 운명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렇더라.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 고생했죠. 어떻게요? 그냥 눈치밥 먹어서. 어디서 눈치밥이라고 이해하겠어요? 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밥 그거 힘든 거죠. 누구한테 눈치밥 했어? 제법 긴 얘기를 나누다 생각에 잠긴 듯 다시 굳게 입을 닫은 정 씨. 한철 씨는 그런 그가 어릴 적 형과 겹쳐 보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형을 위해서 남겨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한철 씨는 궁금한 게 더 많아집니다. 저 송천동 아세요? 송천동, 전주 송천동.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8. 아쉽게도 한철 씨 형은 올해 66세. 그 형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있고 안 맞는구나. 밑으로는 동생 없고. 아유, 한철 씨도 얼마나 아쉬우실까. 혹시라도 시간이 너무 흘러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한철 씨의 질문과 정 씨의 대답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실제 형은 아니지만 형같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 그 순간까지도. 이 대화의 마침표엔 어떤 것이 남았을까요? 오늘 저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어렸을 때 눈칫밥 먹은 거. 그 말 할 때가 찡했어요. 네. 그런 사연은 같네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한다니까 내 형은 그 마지막인데 또 형이 또 위에 있다니까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작은 바람으로 달려왔던 그의 걸음은 아쉽게도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한 건 한철 씨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는 정 씨에게 마지막까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만나죠. 어쩌면 그도 가족의 품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작은 바람도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